자, 이제 남아있는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수열 파트 전반적으로 다 얘기를 한번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전환식 관련된 내용들 그거 조금 정리할 것 같네. 자, 일단은 우리가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을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자, 관점들을 좀 살펴봅시다. 등차와 등비가 있는 상황인데 쭉 한번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갑시다. 자, 일반한 관점도 있을 거고요. 일반한 관점이 있어요. 자, 일반한 관점이 있는데, 자, 뼈대만 우리 좀 생각을 해봅시다. 자, 등차 수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딴 거 없죠. 직선이다라고 생각해 볼까요? 자, 직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뭐다? 밑이 있고요. 밑에 뭐가 올라오더라? 등차 수열이 올라오더라. 그 앞에 뭔가 상수 C가 곱해지든지 말든지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제? 하나는 직선이고 하나는 밑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고 거기 위에 등차 수열이 올라오는 그러한 형태가 되는 거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들끼리 이렇게 하면 그래 그렇지라고 생각하면 잘 따라오고 있는 상황이야.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밑이 이게 지수가 등차 수열이니까 지수를 끌어내리려면 뭘 취하게 되면 된다? 로그를 합성하면 되겠죠. 로그를 합성하게 되면 뭐가 만들어지는데 결국에는 등차 수열이 된다는 것까지도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직선이기 때문에 뭐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이 직선은 모든 점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대칭성이 당연히 존재를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점대칭에 관련된 내용도 생각을 조금 하셔야 되겠죠. 점대칭 관련된 내용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둘 다 뭐가 중요하냐? 얘 첨자의 차이죠. 첨자의 차이가 곧 뭘 반영한다? 그렇지. 공비와 공차와 뭐를? 공비의 개수랑 관련되어 있으니까 이게 두 번째 너무 많이 사용하는 거야. 오케이? 공차와 공비의 개수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이게 서로 결부되어 있어서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자, 첨자의 차이만 보는 게 우리가 아니었어요. 뭐도 봤어? 첨자의 합도 봤단 말이야. 그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첨자의 합도 봤다는 얘기야. 그래서 자, 두 첨자의 합이 뭐가 되면 일정하게 되었을 때는 등차 수열은 뭐가 일정하더라? 합이 일정하고 등비 수열은 뭐가 일정하더라? 곱이 일정하더라. 기억나시죠? 그래서 얘는 결국에는 등차 수열 같은 경우에는 합이 일정하고 등비 수열 같은 경우에는 곱이 일정하더라. 자, 그런 방식으로 조금 가는데 합이 일정, 곱이 일정하니까 또 실타래처럼 같이 풀리는 게 있잖아. 그러면 합이 관련되어 있는 게 뭔데? 결국 센터잖아. 그러면 이 센터랑 뭐랑 곱하게 되면 결국에는 항의 개수를 곱하게 되면 뭐가 나온다? 합이 등장한다 라는 거랑 연결이 될 거고, 곱이 있어요. 그러면 이 곱은 뭐랑? 결국에는 얘 같은 경우에는 센터가 있는데 이 센터를 뭐한다? 더해 나가는 게 아니라 곱해 나가는 거니까 위에 항의 개수가 올라오더라 라는 것까지도 같이 엮여서 올라올 수 있다는 얘기야. 자, 이제 뭐가 되겠어? 합에 대한 내용이 있죠. 자, 합에 대한 내용 SN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자, SN은 통틀어서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되겠죠. 첫 번째 S0가 제로인 경우랑 S0가 제로가 되지 않는 경우랑. 오케이? S0가 제로가 되면 뭐부터? 첫 항부터 뒤에는 더 이상 얘기 안 할게. 첫 항부터 됐어? 그 다음 얘는 몇 번째부터? 둘째 항부터 뭐가 성립하더라? 결국에는 그 질서가 유지되더라. 그게 등차 수열이든 등비 수열이든 그 어떤 합이 정해지는 어떤 수열이든 다 얘는 성립한다는 얘기고. 자, 왼쪽에 있는 이 녀석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게 뭐냐? 자, 합입니다. 등차 수열이 있어요. 등차 수열의 합이야.
당연히 대칭성도 있는데 대칭성은 일단은 배제하고 뭐부터 살펴볼 수가 있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겠네. 포물선이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 등차의 합은 SN이 되는데 이 SN은 상수항이 0인 어떤 꼴이다? 자, 이런 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자, 공차가 어떻게 되더라? 공차는 2a가 되고 첫 항 자체는 a 플러스 b가 되면서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계산의 영역도 이걸로 해결할 수 있겠지만 뭐로 접근할 수 있다? 포물선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얘는 거의 뭐 2019년, 2018년 이후부터 조금씩 다 나오는 주제니까 계속 좀 보셔야 돼. 등차의 합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자, 등비수열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려지더라도 곡선 형태로 그려지는 거고 딱히 대칭성이란 특징이 잡히지 않는 증가함수 형태니까 얘는 별로 도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오케이? 거기에서는 아, 내가 그래프로 해결하겠다는 생각은 좀 버려야 돼. 자, 등차의 합이 있고 등비의 합이 있습니다. 자, 등비의 합은 어떤 꼴이 되느냐? 이 SN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되겠죠. A 플러스 A의 R의 N승 꼴이 된다 라는 얘기인데, 자, B라고 고칠게요. 아, 여기 빼기로 고치는 게 낫겠다. 빼기로 고칠게요. 자, 빼기로 고칠게요. 어떤 형태다? 아, R의 N승 앞에 있는 개수와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이 개수의 합 자체가 어떻게 된다? 0이 되면 되거든요. 경우에 따라서 A의 R의 N승이 있을 거고, 자, 뒤에 있는 거는 그냥 B라고 둡시다. B. 그냥 얘보다는 얘가 조금 더 이제 범용적이다고 얘기해야 되나? A 플러스 B가 그냥 0이다. 어차피 동일한 거야. 개수들이 이렇게 두 개 더하면 된다라는 얘기고,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가 있어요? 자, 얘를 고정시켜야 돼. 얘를 고정시키는 거고, n 지수를 n으로 고정시켰을 때 그 밑에 해당하는 밑이 공비가 됩니다. 공비가 결국 누가 된다고? 공비가 R이고, 공비가 R이 바로 나오면서 뭘 해줄 수 있는데 이 녀석의 일반항을 바로 구해줄 수 있겠네. 뭐? S1 곱하기 R의 n-1승으로 바로 해줄 수 있다. 알았어? 얘기를 해드렸어요. 자, 그래서 등차 등비의 합 해봤자 진짜 몇 자 안 적어도 다 나오는 거야. 이게 다예요. 이게 다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시그마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시그마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자, 잡다한 그 해당하는 공식들 적용하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맞죠? 공식들 적용하는 것들 있잖아요. 등차 수열 아니면 몇 차 다항식 형태, 그런 것들 공식 적용하시면 돼요. 다항식 형태들 3차 이하인 것들이죠. 3차 이하인 것들은 다항식 형태는 공식 적용하시면 일단은 된다는 얘기고, 자, 지수식도 있겠죠. 지수식도 있고 여러 가지 식들이 있어. 쭉쭉쭉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공식들을 적용할 수 없는 다른 형태가 나오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느냐면 나열을 해가지고 하나하나씩 찾습니다. 나열을 통해서 항을 하나씩 찾는 거야. 항을 하나씩인 거야. 항을 하나씩 찾는 거예요. 항을 하나씩 찾는 거야. 나열을 통해 가지고 항을 하나씩 찾는 거고, 이 항에서 뭘 발견하면 된다? 규칙을 발견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이 내용에 대해서 정보가 많이 풍부한 거야. 그러면 연역적으로 추론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내가 이렇게요.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반올림 했더니 3이 된다. 이렇게 되면 바로 따로따로 안 해보더라도 뭔가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니까. 자, 나열해서 귀납적으로 이렇게 추론할 수도 있고요. 또는 경우에 따라서 내가 정보량이 만약 풍부한 거야. 정보가 많아가지고, 정보가 많았다라고 치는, 이게 정보가 많아야지 연역적으로 추론이 된다는 얘기야. 자, 연역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요 두 가지는 이게 될 때도 있고 이게 될 때도 있고, 자,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그렇다라는 얘기야. 그리고 빠지지 않는 게 있죠. 이항 분리입니다. A의 K 빼기 A의 K 플러스 1. 오케이? 이항 분리. 이항 분리에 해당하는 이 부분도 내용적으로 다 정리가 되셔야 되겠네. 잘했어요? 자, 딴 거 있나? 딴 거 없어요. 문제 풀어봅시다. 이제 주관식 문제들이 남았거든요. 주관식 문제가 객관식 문제보다는 그래도 난이도가 조금 높은 편이에요. 이렇게 조금 높은 편이니까 뒤에 보시면 주관식 문제도 조금 있어요. 주관식 문제도 있으니까 살펴봅시다. 자, 먼저 뭐부터 보시느냐 하면 가볍게 몇 번부터 볼까요? 47번 한번 봅시다. 47번. 자, 47번 문제를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문제 한번 봅시다. 등차 수열과 공비가 1보다 작은 등비 수열이 있다. 등차 수열이 있어요. 여기 등차 수열이 있고, 그리고 공비가 1보다 작은 등비 수열 BN이 있고 AN이 각각 있다라는 얘긴데, 자, A1 더하기 A8이 나와 있어요. 이게 8이 되겠고, B2 그 다음에 B7이 얼마가 되느냐 하면 여기가 12가 되겠네. 그 다음에 A4에다가 B4가 서로 같다라고 되어 있고 A5에다가 B5가 이렇게 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이거를 만족시킬 때에 A1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항상 두 가지 측면을 생각을 하셔야지. 내가 이거를 의미를 가지고 문제를 풀 것이냐 그냥 피지컬로 뚫고 갈 것이냐 라는 건데 자 자기가 어느 정도 머릿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많으면 이것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봐. 아니, 그리고 이렇게 풀라는 얘기겠지. 얘들아 생각을 해봐. 첨자의 합이 얼만데? 9잖아. 첨자의 합이 9고 첨자의 합이 전부 다 9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첨자의 합이 모조리 9가 되는데 이거를 무시한 채 문제를 풀면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자 여기서 보면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세요. B2 곱하기 B7의 값은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곱이 일정하지. 언제? 두 첨자의 합이 똑같으면. 그래서 여기서 볼 때 얘가 그러면 B4 곱하기 B5로 대체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1차적으로 들겠지. 자, 근데 B4 곱하기 B5나 A4 곱하기 A5나 얼마가 된다? 서로 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되세요? 됐죠? 자, 그러면 등차 수열로 다시 가는 거야. 등차 수열로 다시 가는데 A4 곱하기 A5나 A4 여기 더하기 A5를 당연히 발상할 수밖에 없는 게 이거 두 개 더한 거나 이거 두 개 더한 거나 어차피 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버리면 되겠구나 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제 곱해서 10이 되고 더해서 8 되는 게 얼마 있는데 2하고 6이 있겠지. 맞아? 2하고 6이 있는데 자 얘가 만약에 2하고 자 이거 2야 이게 26? 26 맞나? 2하고 6이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왜냐하면 공비가 이거는 3이니까 거꾸로 가야 되겠지. 6, 2로 가야 되겠네. 오케이? 다 됐나요? 얘는 되지 않을 거고 6하고 2로 가면 되더라. 오케이? 다 됐나요? 그래서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첨자의 합, 그 다음에 그 첨자들의 관계와 곱과 합에 대한 관계들을 알면 A1은 충분히 구할 수가 있을 거고 자 그러면 이제 다 끝났죠? 다 끝났어요. A4가 6이 되는 거고 A의 5가 2가 되는 거니까 공차 D가 마이너스 4가 되겠네. 공차 D가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러면 A1의 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자 A1의 값을 구해봅시다. A1은 여기 있는 거 어떻게 해주면 된다? 3D 해주면 되겠죠. 3 곱하기 D가 마이너스 4가 되는 거니까 집어넣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 그러면
A4가 18 나오겠네. A1이 18 이렇게 등장하겠네. 자, 다 됐죠?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바로 앞에 봅시다. 그 바로 앞에 보시면 44번 봅시다. 자, 44번에 등차 수열인데 조건 가가 있고요. 조건 나가 있어요. 조건 가가 A1, A2, 그 다음에 제일 끝에 뭐다? A3가 159가 되는 거고 AM-2랑 A의 M-1이랑 A의 M이 96이 되더라. 그리고 제일 끝에 합 자체가 시그마 얼마? K가 얼마부터 1에서부터 M까지 AK 값이 425가 되고 M이 3보다 클 때 이제 얘는 가볍게 조금 할 수가 있을 거란 말이야. 아, 얘도 의미를 어느 정도 새겨서 할 수 있는 상황인 게, 자, 위에 있는 이 녀석을 우리가 살짝 봤었을 때 내가 구해야 될 이 부분을 끝에 한번 봤더니 2분의 A1 더하기 A5를 자, 몇 개 곱하면 되더라? 항이 개수개 m개 곱하면 되더라. 이게 얼마가 된다? 425가 된다는 얘기죠. A5가 왜 나오냐? AM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잘했어요? 자, 그러면 항상 두 항의 합이 천자의 합이랑 관련되어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m 더하기 1이 되는데 위에 봅시다. 자, 위에 있는 녀석을 뭐 다양하게 이렇게 더한 게 똑같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지만 얘는 3A2가 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3A의 M-1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 오케이? 그래서 3으로 약분하게 되면 A2 같은 경우에는 얼마가 되느냐 하면 53이 되겠네. A의 M-1은 3이 되는 거니까 32가 되겠죠. 두 식을 더해 준 거나 해준 거나 또 동일할 거니까 AM은 구할 수 있겠네. 됐어? 더 이상의 계산은 생략을 조금 할게요.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한 게 여기에 있는 값과 동일하더라. 첨자의 합이 m 플러스 1이고 첨자의 합 자체가 m 플러스 1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오케이? 잘했어요?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넘어가게 되면 41번 있어요. 자, 41번에 보시면 첫째 항이 0 아닌 등차 수열 AN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자, 등차 수열이야 0이 아닌 거래. S9랑 S18이 같다라고 되어 있네. S9랑 S18이 같다라고 되어 있는 상황이고, 자, 집합을 한번 살펴봅시다. 집합이 이렇게 되어 있네. TN이 있는데 이 TN이 SK 합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SK 합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합들이, 자, K가 1일 때, 2일 때 쭉 가가지고 어디까지? N일 때가 된다라는 얘기고, 자, TN의 원소의 개수가 뭐? TN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가 13개가 되는데, 자, 집합에서 이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집합의 표현이 나오잖아. 중복이 허용 안 된다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핵심은 집합에서 원소의 개수를 세릴 때 뭐가? 중복은 한 개. 중복되는 거는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중복되는 게 허용 안 된다라는 걸로 기억하는 것보다 중복은 한 개로 생각을 하시는 거야. 중복은 한 개로 본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 중복을 한 개로 봤을 때 13개의 항들이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자,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9번째 함수값과 18번째 함수값이 같다라는 얘기라서 이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 축도 봐도 되지만 9와 18의 합, 그러니까 합이 27이 된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아래로 블록할지 위로 블록할지 일단은 모르는 상황이잖아. 그런데 9일 때 함수값과
9일 때 함수값과 어디일 때 함수값이 같다라는 얘기냐면 18일 때 함수값이 같다라는 얘기잖아. 자, 근데 9일 때 18일 때 함수값이 같으니까 정중앙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동일할 수밖에 없고, 특히 누구는 등차수의 합은 항상 누구는 지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0은 지난다라고 볼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 0을 기점으로 조금 생각해 주는 것도 괜찮은 방식이에요. 그러면 0이 왼쪽에 있겠지. 여기가 0이 돼버리면 이쪽은 얼마라고 얘기해 주면 되겠어요? 이쪽은 27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이거 더한 거나 이거 더한 거나 어차피 같은 상황이니까. 자, 근데 센터를 우리 살펴봅시다. 9와 18의 센터가 27이니까 13.5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정중앙이 x 이퀄 13.5가 된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0.5 왼쪽 0.5 오른쪽에 해당하는 함수값인 14인 거랑 13인 거랑 14인 거랑 x 이퀄 14인 거랑 여기서부터 어떻게 생기니? S1, S2, S3, S4 쭉 가서 S13까지, 그러니까 13을 집어넣었을 때부터 13개가 만들어지겠지. 서로 다른 원소 13개가 만들어지겠죠. 13개가 만들어지는데 14번째부터는 뭐가 일어난다? 중복이 일어나잖아. 중복이 탕탕탕탕탕탕 일어나면서 어디까지? 여기 1일 때 26일 때까지니까 여기 제일 끝에 보시면 뭐가 나온다? x가 26일 때까지 중복이 일어나면서 27일 때는 0이니까 새로운 함수값이 새롭게 생기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자, 이 n이 될 수 있는 값이요. 13에서부터 어디까지 가더라? 26까지 n의 값이 갈 수 있더라. 끝이죠? 오케이? 됐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앞으로 넘어갑시다. 자, 앞으로 넘어가게 되면 34번 있어요. 자, 분명히 이제 14년도 41번 문제랑 34번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도가 꽤나 차이 나지만 34번 문제는 최근 문제잖아. 자, 23년 문제입니다. 등차 수열이 있는데 또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네. 됐죠? 또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정리가 조금 되겠네요. SN이 어떻게 된다? n이 7일 때랑 n이 얼마일 때? 8일 때 최소값을 가진다. 최소값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최소값을 가지니까 공차는 무조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양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공차는 무조건 양수가 됩니다. 공차가 양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됐죠?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뭐를 또다시 포물선을 그려본다라고 친다라면 아래로 볼록하게 이렇게 그려지는 상황인데 7일 때랑 8일 때 함수값이 같은 거니까 7일 때 함수값과 8일 때 함수값이 서로 같은 거예요. 그러면 7일 때 8일 때 함수값이 같은 거니까 얘랑 합해주면 여기 있는 이 값이 15가 된다라는 건 알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수식이 어느 정도 바로 잡힌다라는 얘기고 AN에다가 N-15가 되는 거고 이게 SN이다 라고 하면 되는 건데 자, 거기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S의 M의 절대값이 누구? S의 2M의 절대값이 서로 얼마가 된다? 162가 된다는 얘기니까 자, M에 대한 함수값은 당연히 밑에 있을 수밖에 없고요. 이 M보다 더 큰 자연수인 2M에 대한 함수값은 양수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값까지 다 가르쳐 준 거나 마찬가지죠. M일 때 함수값은 마이너스 162, 즉 SM이 마이너스 162가 되는 거고 S2M이 결국 누가 된다? 162가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대입을 하면 되겠네. 어디에다가? 여기다가 대입해가지고 정리해주면 되겠네요. 오케이? 잘했어요? 이해되시죠? 관계식이 두 개 나옵니다. 정리 한번 해봅시다. 여기다가 대입하면 A의 M이 되는 거고 M 빼기 15가 되겠네. 이게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62야.
그 다음에 여기 뒤에다가 대입하면 되겠네. A의 2m이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2m 빼기 15가 되는 거니까 이게 162가 되겠네. 여기서 얘를 나눕시다. 나누면 얘랑 얘랑 털려서 날아갈 거고 얘가 2에 2m 빼기 15가 되는 거고 밑에 있는 거는 m 빼기 15로 나눠주면 되겠죠. 나눠주면 얘가 어차피 마이너스 1이 되겠네. 오케이? 그래서 1차 방정식 m을 찾아주면 되는데 자 4m이고 마이너스 m이니까 5m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0이고 여기 있는 이 녀석 가면 얼마가 되는데 15가 되겠죠. 마이너스 30이니까 45가 되겠네. 따라서 m 값이 얼마 나오더라? 9가 나온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m 값이 9가 나오니까 뭐냐? 뭐 나머지는 하시면 되죠. 나머지는 하시면 돼. m 값이 9가 나오고 9가 나오니까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a 값 나오고 a 값 나오면 an까지 다 구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는 하시면 되겠네요. 다 됐죠? 이렇게 됩니다. 자, 됐어. 마지막입니다. 요거하고 쉽게, 요거하고 쉽게. 앞에 바로 앞에 33번 있어요. 33번 봅시다. 이제 33번도 보면 모든 항이 자연수래. 항이 뭐가 된다? 자연수다. 항이 자연수면 자연수와 자연수의 차이가 공차가 되니까 공차 또한 자연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시사할 수 있는 게 자, 파악을 해야 되는 게 공차 자체도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자연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중간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A7 같은 경우에 A7이 얼마가 된다? 13의 배수가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A7이라는 특별한 항이 13의 배수라고 되어 있고 자, 시그마 K가 1부터 7까지 SK가 얼마가 된다? 644라고 하는 거고 A2가 얼마가 되느냐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문제는 실수 진짜 많았었거든. 실수 진짜 많았어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자, 실수가 어떤 실수가 가장 많았느냐? 이렇게 실수가 많이 나왔어. 자, 보세요. A 4 곱하기 7이 644네. 7로 약분하니까 7, 9, 63, 7이 14 S4가 92네. 이렇게 해서 푸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실제 고사는 이런 실수 안 하나? 이런 터무니없는 실수를 안 하는구나. 미안. 미안. 이렇게 한 애들 있었어. 재작년인가? 기억이 나. 왜냐하면 그때 이 생각. 그러니까 얘는 거기에 너무 꽂혀 있는 거야. 중앙에 너무 꽂혀 있는 거야. 보면 그냥 다 나누려고 해. 중앙에 너무 꽂혀 있는 거야. S1, S2 쭉 가서 S7이네. 홀수고 홀수네. 두 개 더해서 나누기 2하면 S4네. S4 곱하기 7이 되는 거니까 얘가 이렇게 말이 안 되잖아. 아예 얘는 시작부터 잘못된 거고 얘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기 때문에 당연히 틀렸어요.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되는 거 알겠죠? 왜? 지금 여기서 시그마 안쪽에 들어가는 거는 등차 수열이 아니라 등차 수열의 합이 들어간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당연히 안 돼요. 이해돼요?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 풀이는 뭐 말이 안 되겠지만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 충분히. 난 그래도 제대로 듣고 있구나. 근데 듣고는 있긴 한데 맞지? 그 다음 봅시다. SK. 그럼 SK를 뭐라고 두면 되겠어요? SK를 AK제곱 플러스 BK라고 두면 되겠네. 이렇게 시작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공차가 얼마가 되느냐? 공차가 2A가 됩니다. 공차가 2A고 첫째 항 자체가 A 플러스 B다라고 시작을 하면 되겠네. 오케이? 잘했나요? 자, 정리 한번 해보시면
이제 저 위에다가 대입해서 좀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얘를 저기다가 대입해서 정리하시면은요. A는 밖으로 나가겠죠. A는 밖으로 나갈 거고 6분의 7번째 항까지 제곱이니까 7이랑 8이랑 그 다음 뭐가 되겠어요? 15가 되는 거고 B가 있을 텐데 B 같은 경우에도 7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2분의 얼마가 된다? 7 곱하기 8이 될 수밖에 없고 이게 얼마가 돼? 644가 되겠네요. 자, 약분을 일단 먼저 해놓을게. 6 같은 경우 여기는 4가 되고 이쪽 부분은 5가 되겠네. 자, 여기는 얼마가 되느냐 하면 이게 4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28 단위로 조금 약분하시면 자, 하나씩 약분하자. 7로 먼저 약분합시다. 7, 9, 63에 7이 14가 되는 거고 자 4로 약분합시다. 4로 약분하면 4, 2, 8, 4, 3, 10이니까 23이 등장하면서 이제 이쪽은 다 털렸네. 이쪽은 5개가 남아요.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겠네. 5A 플러스 B가 얼마가 되더라? 23이 되더라. 알았나요? 5A 플러스 B가 23이 되더라. 자 그러면 센스 있는 친구들은 이것도 파악이 되겠죠. A 플러스 B가 첫째 항이니까 2A씩 더해주면 여기가 2A씩 더해주면 3A 플러스 B가 되는 거고 이쪽 부분에 5A 플러스 B가 되는 거니까 아 얘가 A3와 동일하더라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상황인데 뭐 그게 이게 큰 문제를 푸는데 역할을 할지는 그건 잘 모르겠어. 그 다음에 또 보시면 A7이 13의 배수라 그랬으니까 A7 자체를 적으면 되잖아. A7 자체는 뭐라고 적어줄 수 있다? 23에다가 4칸 차이가 나는 거니까 4칸 차이라서 자 8A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네요. 왜? 공차가 2A가 되는 거니까. 오케이? 잘했어요? 자 A7이 되는 거고 얘가 13의 배수거든요. 이까지 이해되시죠? 얘가 13의 배수입니다. 그 다음 또 한번 봅시다. 자, 13의 배수인데 여기서 공차가 2A니까 얘 자체 A 값이 자연수라고 착각하면 안 돼. A는 자연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왜? A가 2분의 1대도 자연수잖아. A가 2분의 3대도 자연수잖아. 그래서 얘를 뭐라고 둔다? 그냥 공차 M이라고 둡시다. 그러면 A가 얼마가 되느냐 하면 2분의 M이 되겠죠. A가 2분의 M이 되는 거니까 얘를 뭐라고 둘 수 있다? 4M이라고 둘 수 있겠네. 이까지 해되시죠? 4M이라고 둘 수가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13의 배수다 그랬으니까 13의 배수를 일단 적어봅시다. 13의 배수를 적어보면 자, 26 있을 거고 39 있을 거고 50 얼마가 돼? 52 있을 거고 65 있을 거고 계속 있는데 자, 그러면 결국에는 될 수 있는 건 현재 39밖에 없으니까 난 39하고 답을 적고 나갈 것 같거든. 왜냐하면 이것밖에 없잖아. 주변에 봤을 때 이거 M 자체는 자연수입니다. 얘가 자연수니까. 자 시험 칠 때는 당연히 얘 같은 경우에 4M이니까 M 자체를 4로 둬가지고 16이라서 A를 2로 잡는 거야. A를 2로 잡는 거고 A를 2로 잡으면 공차 자체는 얼마로 잡힌다? 공차 자체는 4로 잡히니까 결국 이렇게 해서 문제는 풀어놓고 검증하는 거야. 자, 이것밖에 없느냐? 39밖에 없느냐는 학습을 조금 하셔야 되겠죠. 자, 이것도 많이 나오는 거야. 잘 보세요. 자연수다라는 조건은 모든 항이 자연수다라는 것도 얘기하겠지만 모든 항이 양수다라는 조건까지도 같이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어디까지? 점점 커지니까 이거는 양수가 될 확률이 높고 이거는 체크해 줄 필요가 없는데 첫 번째 항을 보셔야 되겠죠. 첫 번째 항을 봤었을 때 그게 그렇게 되느냐를 보셔야 되는 거니까 자 뭐부터 해준다? 범위를 구할 수가 있겠네. 자 여기에서 23이잖아요. 23에서 뭐를 빼주면 되느냐 하면 23에서 제가 A3니까 공차인 얼마? 공차 얼마로 돕니? 2A니까 두 개를 빼주는 거야. 4A를 빼줍시다. 자, A가 어차피 2A가
m이니까 여기는 2m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네요. 오케이? 그러면 자, 얘가 무조건 양수가 나와야 되는 거라서 m이 그래도 상단이 닫혀 있어. 그래서 2분의 23이야. 2분의 23인데 m 값 자체는 결국 뭐? 자연수니까 11보다는 작겠죠. 11보다는 작거나 같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11이 커봤자 가장 큰 수가 되는 거고 11이 커봤자 가장 큰 수니까 여기다가 대입하게 되면 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얘 이 값 전체가 A7이라는 값 자체가 여기다가 11을 대입한 값 23 더하기 4 곱하기 11보다는 작거나 같은 거고 44 더하기 23이니까 67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이거 4개만 체크해 보면 된다는 얘기거든. 4개 중에 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으니까 답은 39로 끝나는 거겠지. 오케이? 잘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잘했어요?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범위를 설정해 줄 때 첫째 항을 노려가지고 첫째 항이 양수다라는 것도 중요해요. 자, 첫째 항이 뭐다? 2a씩 더해지는 거니까 2a씩 빼면 4a를 빼게 되면 첫째 항이 만들어지는 거고 이게 첫째 항입니다. 첫째 항이 양수가 되는데 내가 어차피 m으로 설정해 놨으니까 m의 범위를 구해가지고 m이 2분의 23보다 작다라는 거 이용해서 이제 이 A7의 규모를 봤죠. 규모 봤을 때 67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될 수 있는 것들 중에 39밖에 안 된다는 게. 오케이? 쉬었다 갑시다. 쉬었다가.